2021년 3월 2일입니다. 3일절 다음 날이고요. 밤 9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책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야 그건 옛날에 다 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 하는 책입니다.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미신. 현진권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자유경제원이었죠. 지금 이름 바뀌어서 자유기업원인가요? 자유경제원 원장도 역임을 했고 지금은 국회 도서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는 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 안재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안재욱이라고 하는 분은 굳이 우리가 그런 지역까지 말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라도 출신의 분입니다. 우리 김관진 장군도 전라도 출신이죠. 전라도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지역 감정이 완화되고 정상화되면은 전라도의 인재가 굉장히 많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더 지역 감정이 안타깝죠.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미신, 이제 우리 걸핏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죠. 흔하게 쓰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복지라고 하는 우산 속에 복지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워 가지고 다 숨어들었습니다. 절대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원래 특히 공산주의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에둘러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하지만 생산 각 주체를 국가가 독점을 하고 가격에 개입해서 국가가 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모두 사회주의고,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하고 같은 성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소련의 고위직,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서방의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의 원대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소련의 고위직 공산주의자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전 세계가 사회주의화 되면 좋겠다. 정세계 공산화를 이루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단서를 한 게 뉴질랜드 한 군데는 빼놓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격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지는 치명적인 결점을 그 사람이 이제 실토한 셈이죠. 이게 왜,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고 친다면 이게 왜 500원에 결정될 수 있는지 사회주의자들은 그 계산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이 형성되는 신비로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가격이 때로는 300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가격이, 이 물통 하나가 5,000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발 한 700m, 아주 가파른게 올라가는 700m 올라가면 어떤 분이 이 아이스박스에 얼린 물을 딱 파는데 5,000원 한다. 5,000원 하면 하는 거죠. 또는 덤핑을 하면서 300원으로 처리한다. 또는 100원으로라도 처리해버린다. 하면 하는 거죠. 그런 가격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가령 또 예를 들자면 비행기 가격, 티켓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건 사회주의자들이 계산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거는 오로지 자유로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다라는 걸 못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련의 고익도 그런 거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복지라는 말 속에 다 숨어들었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핏하면 사회적 경제, 사회적 약자, 공기업
이런 거 다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다 사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걸 냅다 때려버리는 그 절차를 무시하는 그 야만도 야만이지만 이미 정규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늘 말하지만 공교육이라고 하는 저 학교 울타리 내가 너무 지나치게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썩어 문드러 자빠지는 거죠. 방학 때 월급을 안 줘야 됩니다. 성과만큼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 듣기에는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내 밥그릇 걷어차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자리가 계속 존속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은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에게 더욱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박수 치겠죠. 그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도 당연히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하겠죠. 하지만 이면에 가보면 나중에 결과로 가보면 공무원 조직을 존속시킬 수 없게 만듭니다. 오직 떴다방을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사기꾼 정치꾼만 자기 표를 긁어 모으는데 써먹을 뿐인 거죠. 나중에는 공무원 조직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리가 계속 존속되고 연봉과 나중에 연금이 계속 보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을 늘려주겠다라고 공약을 거는 정치인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믿고 걸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이라는 용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지원을 하게 되고 사회적 어떤 시업, 마을 기업이다 뭐 어떤 거 그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 경쟁에 내몰리고 각박한 세상에 살기 힘든데 무언가 따뜻한 용어 같아. 우리는 따뜻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정치꾼들만 레토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다 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기도 무너뜨리지만 전 사회 기반을 허물어뜨린다는 걸 알고 저건 사기꾼들이 쓰는 거야. 저 대마 불사 같은 놈들이 자기 정치 인질로 삼기 위해서 저 말을 쓰는 거야 라고 이면을 꿰뚫어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줘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이라고 하는 책은 책 내용은 이건 뭐 필독서입니다. 이런 거는 죄송스럽지만 2013년 좀 오래된 책인데 중고 도서를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 저는 알라딘 같은 거 좀 즐겨 쓰는데 아주 제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요. 한 대목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인데요. 소제목은 사회적 투자 국가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론적 배경은 복지국가와 케인스식 처방의 한계라고 하는 단락인데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정부의 복지 지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의존하고자 하는 유인을 만들어내는 반면 의존을 더욱더 이끌어낸다는 거죠. 세금 납부자들로 하여금 생산 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욕은 감퇴시킨다. 생산성은 떨어뜨리고 의존성은 높인다. 그 결과 생산은 둔화되는데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식으로 망하는 거죠. 격차 지극한 자연스러움. 안재욱 지은 책인데 안재욱이라고 하는 분과 또 여러 분이 있습니다. 뭐 민경국 아마 다 낯익은 이름이실 거예요. 김이석, 김성욱, 최승로, 김인영, 신중섭, 이영조 이분들이 같이 공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한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격차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소제목 96페이지에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 더 고달파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더 힘든 삶을 영위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도래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조차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지금 우리가 노동자 코스프레하고 데모할 때마다 낡은 조끼 입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데모 시위를 마치고 나면은 집에 돌아갈 때 타고 가는 차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어떤 집에 사는지 한번 보시죠. 특히 대기업 노조.
따라서 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불평등은 자본주의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공기조차도 고기압, 저기압이 있어야 바람이 일어나죠. 우리가 마가릿 대처가 좌익 정치인의 질문 공세에 대해서 의사당에서 설명을 할 때 그 유명한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격차는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 똑같이 되어가지고 거지꼴로 살고 극소수만 위에 있는 조선 같은 시대가 아니라 격차가 있으면 어떠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 손짓을 하는 게 저는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지금은 중산층이 굉장히 붕괴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소득분이 2, 3단계쯤 되면은 중세시대 임금보다 더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왜 사회적이라는 말이 계속 먹혀 들어가느냐? 인간은 평등을 아주 오랜 글쎄요, 오랜 기억이라고 할까요? 오랜 DNA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냥을 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고기를 나눠가는 그 원시 채집 사냥 시대의 기억이라고 할까요? 더 길었던 거죠. 그런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공격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 이래 뿌는 거죠. 이제 야 돈이면 다냐. 저거는 돈 쓴 거 하면서. 근데 어쨌든 시장주의가 맞는 거죠. 자유로운 시장주의, 자유시장주의라는 말이 더 친화적인데 그 자본주의가 산업화와 함께 이뤄낸 건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짧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길이도 안 될 만큼 짧죠. 나머지 긴 시간은 우리가 거지꼴로 있으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던 겁니다. 평등하게 거지로 있었던 거죠.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인해서 사회적이다, 마을 기업이다, 공공선이다, 공공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와닿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인가요? 그 사람들 일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초선이라고 하는 그 의원들을 비롯해서 말하는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걸핏 따면 따뜻한 보수라는 말을 씁니다. 유승민 씨도 따뜻한 말을 써요. 유승민 씨 시절에 있을 때 사회적 경제, 사회적 어쩌고 마을기업 이런 거 굉장히 동조를 해줘가지고 같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극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극좌라는 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법안 발의 현황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극좌로 가 있고 당시에 새누리당은 중도 좌파 정당이 돼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이 무주공산이에요. 오른쪽이 무주공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약을 잘 설명을 해주면 20대 아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대 빼고.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래 저건 뭔가 좋지 않을까 하고 끌림을 받는 거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불나방인 겁니다. 전기불도 아니고 활활 타오르는 불나방. 그 불덩어리. 그 불덩어리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불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쫙 가는 겁니다. 불나방들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죠. 절대로 그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책 마지막 페이지의 뒷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 마거릿 대처. 대처는 영국병을 잘 치유하면서 그 영국의 과도기를 잘 대처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잘 대처했고 굉장히 훌륭한 여성이고 뭐 대처와 버금가는 게 이제 미국으로 치자면 이제 레이건이 되겠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지도자 한 명이 나오고 그걸 잘 설명해낼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대한민국 기질상 우리가 70년 동안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도 야 이거 만들면 퇴근해. 이거 하고 나면 네 거 된다. 이걸로 나갔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좌익들이 지금 그거 파쇼 운동이었다 이렇게까지 내몰거든요.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자극을 했던 거죠. 당시에 시멘트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시멘트가 많이 생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멘트도 활용을 해야 되죠. 시멘트
업계가 이 완전 막 똥값이 되어가지고 이제 파산 직전에 일어났으니까 시멘트도 소비를 해주고 또 마을을 개선하는 데는 핵심이 또 시멘트 아니겠습니까? 벽돌을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경쟁을 붙이고 잘 활용을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한 게 대한민국이지 평등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격차로 성장한 겁니다. 아버지요, 옆집에 오늘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던데요. 그 말에 자극받은 아버지는 기다려라. 아버지 월급 타면 삼겹살 파티다 우리도. 아버지요, 옆집에 삼천리 자전거 샀어요. 기다려라. 아버지 기아 있는 거 사줄게. 임마. 칼라 테레비 사자 우리도. 예? 다이얼 전화기 사자 우리도. 저희 집안은 우리 마을에서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천북 면 내에서도. 아버지가 굉장히 다 한 개씩 빨리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예전에는 초가집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와로 개선을 하고 그 기와에서도 까추를 낸다고 합니다. 이 반양옥식으로, 반양옥이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 더 나옵니다. 집이 이제 샤시 넣는 거. 그건 이제 거실도 살짝 넓히면서 그 다음에 아궁이를 개선을 합니다. 아궁이, 불 땐 아궁이. 저는 다 경험했습니다. 골로라는 거 있잖아요. 골로. 거기에 불 붙이고 아궁이 불 지펴가지고 석쇠 고등어 뒤집으면서 굽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형하고 몸 불려가지고 때밀고 목욕하는 거 우물물 길어가지고 또 펌프질하고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TV 사고 처음으로 TV 사가지고 친구들이 놀러와서 보고 그랬어요. 안테나 돌리면 바람 받으면 형이 밑에서 더 돌려봐라 하면 제가 돌리면서 됐나 하면 더 돌려봐라 이 방향 잡아가지고 말이죠. 고정시켜놓고 축구 보고 응? 다이얼 전화기 한 번 돌리면 따라락 다시 돌아가면 또 돌리고 소풀 뜯어 먹이고 예. 소똥도 치고 군불 지펴가지고 살고 장작 패고 그 당시 시골 살았던 저로서는 제 나이 또래의 시내에서 살았던 친구들한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야 거짓말 하지 마라. 심지어 저하고 저보다 10년 높은 선배들도 네가 그거 경험하면서 컸다고? 이럽니다. 저는 그 경험하면서 컸는 게 굉장히 값진 저한테 경험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운기 사고 다시 집 개조하고 예, 아버지가 갤로퍼 천북 면에서 면에서 제일 먼저 사고 예, 가자 해를 따라 서쪽으로 그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갤로퍼 예, 사고 그렇게 왔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계속 누군가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격차가 있는 거죠. 그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왔던 거 아닙니까? 왔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건 없습니다. 똑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준화, 하급 평준화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똑같이 살 수 있느냐? 똑같이 살 수 있느냐? 손흥민 선수 시합 몇 번 못 나가게 하거나 10경기 중에서 고무신 신고 뛰게 한다고 해서 실력 평준화가 일어나느냐? 방탄소년단 목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수 업계에 평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 주로 잘 드는 예시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겨운 듯한 느낌이 들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사람들의 풍요를 안겨준다는 걸 그 이면을 알아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낼 때 용어를 많이 이제 서구의 용어들을 아시아로 한자 조어로 만들어서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시아에 공급을 하죠. 하는데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당시 일본 막부의 관료가 야 이거 좀 너무 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이제 거세지 않나? 이게 너무 거북스럽지 않나? 이 좀 완곡하게 바꿀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가 아니다 이 글자만이 이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 없이 인류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평등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젊은이들한테 분노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던 장하성 씨의 재산이 100억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책 2개 같이 제가 썸네일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아주 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제가 권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